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최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 사이에서 고성능차 만들기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아우디야 예전부터 S나 RS 시리즈가 있었고, 메르세데스 AMG 역시 조금 더 폭넓은 고성능을 즐기기 위해 대중적인 AMG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죠. 그렇다면 BMW는 무엇을 했을까요? BMW는 M이라는 아주 정통성 있는 고성능 브랜드 배지를 가지고 마니아층의 가슴을 두근거리는 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이기도 하죠. BMW M2 컴페티션이 그중 하나입니다. 기존 M2를 바탕으로 출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에 맞춰서 서스펜션을 비롯해 하체 세팅까지 전부 다 바뀐 아예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해도 무방할 M2 컴페티션인데요. 딱 외관만 봐도 잘 달리게 생겼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가져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BMW M2 컴페티션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가 바뀐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범퍼의 형상인데요, M2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롭고 바짝 깎아서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철판을 접었다 폈다 하는 모습에서 조금 더 샤프한 모습을 느낄 수 있고요. 가운데 부분도 약간의 홈을 파줘서 디자인적으로 장식 포인트를 많이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요 거대한 공기흡입구는 전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냉각 기능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 그릴인데요, 기존 M2 그릴보다 더 날렵해졌어요. 요 끝이 좀 더 바짝 치켜 올라 세웠고, 그릴은 하나로 묶어져 있죠. 이런 부분에서 기존 M2와 많이 차별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배지 당연히 붙여져 있고요. 헤드램프는 기존 M2의 형상과 비슷하지만 어댑티브 LED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짝 깎아진 그릴과 떨어져 있는 헤드램프의 이 눈꼬리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전면부의 모습은 이렇고요. 측면부로 넘어가서는 차가 정말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아주 근육질 몸매가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앞뒤바퀴 사이의 거리죠. 휠베이스도 한 2600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짧은 휠베이스와 운동 성능을 잘 겸비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앞바퀴는 엔진과 동일선상에서 앞쪽에 위치해 있고, 뒷바퀴는 시트와는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무게 배분도 아주 잘 실현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측면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휠이겠죠. Y스포크 타입의 경량 19인치 788M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페티션답게 조금 더 살이 얇고 아주 멋을 내기에 충분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M3나 M4 컴페티션에도 아주 멋있는 별 모양의 휠이 들어가 있었죠. M2 역시 뒤처지거나 꿀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사양의 대구경 디스크 브레이크와 파란 색깔 M 전용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팬더에는 탄소 섬유로 마감한 M2 장식이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너의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M카만의 특징이죠. 끝이 살짝 뚫려 있는 사이드미러, 공기 역학 개선에서 좋고요.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또 이 겉 마감은 탄소 섬유로 역시 감싸 놨습니다. 이런 부분 자동차 마니아라면, 적어도 M 마니아라면 아주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도 부러움을 살 만한 아이템이 충분합니다. 측면의 뒤쪽으로 넘어와서는 탄소 섬유를 아주 가득가득 옵션으로 넣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추가로 에어로다이내믹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탄소 섬유도 붙여놨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옆은 매력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M2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요소가 컴페티션만의 매력을 아주 잘 살려내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와서 역시 이 거대한 탄소 섬유로 마감한 스포일러가 눈에 띄는데요, 이거 역시 옵션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아주 멋있게 잘 붙여져 있는 게 특징인데, 요거 하나 있고 없고가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M2 컴페티션을 구입하는 오너라면 요런 거 하나쯤은 그래도 붙여줘야 좀 멋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는 M2 컴페티션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주 멋있는 블랙 배지가 달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정말 똑 떼가고 싶을 정도로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분명합니다. 이를 제외하면 뭐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트렁크나 디자인 후면부 형상은 기존 M2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네요. 4개 배기구로 되어 있는 이 카본 디퓨저, 이 부분 역시 아주 멋있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M2 컴피티션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요소가 딱 한눈에 봐도 고성능 차를 지향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BMW M2 컴페티션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는 M2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요소만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은 운전석에 앉아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M 스티어링 휠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역시 패드 시프트를 비롯해서 정말 누르고 싶게 모든 걸 정말 끝까지 손에 쥐고 싶게 만든 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시트인데요. 바로 M3와 M4에서 사용하던 시트를 그대로 뚝 떼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일체형 버킷 시트가 상대적으로 지지력이 매우 좋고 착자감도 좋고 아주 시트 포지션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M2 컴피티션만의 실내 특징 중에 하나, 스티어링 휠과 시트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기판은 전자식과 바늘이 약간 섞여 있는 심플하면서도 아주 딱 정확히 RPM 게이지와 속도만 보여줄 수 있는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죠.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비롯해서 공조장치, 그 다음에 센터 터널 부분도 솔직히 이제는 좀 한물 같다 라고 말을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M카만의 특징이죠. M 변속 레버 역시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엔진 회전수의 변속 타이밍을 조금 더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스티어링 휠 감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성능에 초점을 맞춰진 버튼들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버튼은 전자식 댐핑 컨트롤 버튼인데 M2 컴피티션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아무런 모습도 없는 상황이고요. 소재는 탄소 섬유를 많이 두르긴 했는데 그렇게 고급감이 높거나 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형상이 이미 너무나도 수년간 눈에 봐왔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신선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 카돈 시스템을 넣었고 선루프는 당연히 없고요. 전체적인 위쪽 뭐 SOS 버튼이라든지 햇빛 가리개도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매력이 그렇게 있진 않고 전체적인 실내에 대한 만족감은 솔직히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엄연히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면서 거침없이 운전의 즐거움을 향해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에서의 아쉬움은 조금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편의 품목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거나 그렇다고 아주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비롯해서 콘솔 박스 안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도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는 2개, 12V 소켓은 가운데 위치해 있네요. M2 컴피티션만의 특징이 바로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반 플라스틱보단 좀 더 이쁘니까. 그 옆에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비롯해서 정말 딱 필요한 안전 및 편의 품목만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스포츠카의 특성이 공간은 많이 빈약하다인데 솔직히 말해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컵홀더도 아주 두툼하게 깊게 잘 들어가 있고 특히 이 도어 포켓이 굉장히 깊고 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뭐 글러브박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수납 공간에서에 대한 불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반면 뒷좌석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특히 뒷좌석 같은 경우엔 가운데 좌석에 사람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수납함을 비롯해서 가운데 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4인승에 가깝고요. 그 4인승도 뒷좌석 승객이 장시간 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은 조금 더 여유로운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아름다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MW M2 컴피티션에 대한 간단한 주행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제원표부터 볼게요. 이 차는 직렬 6기통 3.0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최고 출력 410마력, 최대 토크 56.1kg/m를 발휘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한 4.2초 정도가 걸리고 안전상 최고 속도는 시속 280km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 M2와 비교해서는 약 출력은 한 40마력 정도 높아졌고 토크도 한 9.5kg/m 높아졌죠.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수치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잘 달릴 것처럼 생겼죠. 특히 이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 BMW M3나 M4에 들어가 있던 엔진을 동일하게 이 작은 차에 우겨 넣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상 못 달린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실제로 가속 페달, 스로틀 감각의 반응은 정말 예리하고
민첩하면서도 빠릅니다. 이 보닛 앞에 엄청난 힘이 막 우글우글 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막 채찍질을 하면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rpm에서부터 시작해서 3000rpm에 이르기까지, 특히 시려운 구간이죠. 민첩하고 예민한 스로틀 반응과 함께 변속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이 동력계 부분에서 BMW가 잘 만들고, 특히 이 M2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속기는 7단 MDCT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시프트를 지원하죠. 솔직히 변속기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패들시프트의 반응이 너무 민첩하고 재밌기 때문에 이 패들시프트 반응만으로도 차를 아주 즐겁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컴페티션만의 특징이죠. 아무래도 이 소리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3000rpm을 넘어가면서 5rpm, 특히 5000rpm 그 이상에서 터지는 엄청난 소리는 운전자를 흥분하고 정말 이성의 끈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널에서 울리는 이 두툼한 소리는 고성능 차를 타면서, 특히 이 M2 같은 너무 즐겁게 잘 달리는 차를 타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같은 부분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M2만의 특징, 스티어링 휠 안에 M1과 M2 버튼이 있습니다. 기존 M3나 뭐 M5나 M6나 대부분 M1, M2 버튼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운전 세팅 능력에 맞춰서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운전 성향을 바꿀 수가 있죠. M2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M1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해 터치로도 조글 셔틀로도 가능하고요. DSC 온오프라든지 엔진, 스티어링, 변속 타이밍까지 내 입맛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M1은 가장 하드코어한 스타일로 바꿔놓았고, M2는 상대적으로 엔진 반응은 효율성으로 바꿔놓고 스티어링 민첩성이나 변속 타이밍은 중간 단계로 해놓았어요. 특히 이 M1과 M2의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즉각 바뀌는 이 차의 성격은 어떻게 이렇게 로직 세팅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M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죠. M2 컴페티션에도 매력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감각은 서스펜션을 다룰 수 있는 버튼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역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락하면서도 또 고속주행에서는 탄탄하게 차체를, 요철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전에 탔던 미니 JCW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했거든요. 그냥 요철 하나 넘어가면 허리 걱정 먼저 해야 되고 온몸이 막 뒤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딱딱해도 진짜 이렇게 딱딱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서스펜션이었는데, 이와 다르게 M2는 이 서스펜션의 조절을 너무 잘 해냈습니다. 댐핑값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스펜션의 감도까지 설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BMW는 생각을 했겠죠. 대신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조금 더 핸들링이라든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차를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M2 컴페티션의 주행 감각은 이 차의 크기와 덩치를 있게 만드는, 완성도가 매우 높은 경량 스포츠카를 타는 것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로터스처럼 무슨 카트를 타는 것 마냥 우당탕탕 순수함의 극치를 달리지는 않지만, 솔직히 요즘 나오는 고성능 차들은 온통 전자장비의 개입이 가득가득 하잖아요. 뭐 S63 AMG를 비롯해서 뭐 RS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수많은 전자장치의 향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잡아 돌리기도 전에 차가 알아서 너 위험해 라고 잡아주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순수한 원초적인 운전의 즐거움을 향하는 차가 M2 컴페티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도 참 차가 잘 나가고 뻗어나가는 감각이 좋지만, 굽이치는 고갯길에서의 만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막 깊게 앞머리를 찔러 놓고 탈출해서 다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차는 크게 요동치거나 불안함 없이 너무 안정적이고 빠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가진 극단적으로 짧은 휠 베이스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급의 차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차, 개인적으로 저는 뭐 예전에 탔던 GLA 45AMG 뭐 50주년 에디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우디 RS3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을 줬는데, 아무래도 그 밸런스나 전체적인 하체 세팅, 그 다음에 차가 가질 수 있는 만족감, 그 다음에 접지력도 아주 뛰어났고, 경량 휠이 주는 아주 능력도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감으로 봤을 때 M2가 좀 우위에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할 것 같고요. BMW가 추구하는 고성능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고성능 M을 만들자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M이 있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하드코어한 M 컴피티션 모델 라인업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트랙에 맞춰서 한정판으로 내놓을 수 있는 CS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보다 더 위죠. 실험적인 모델 그리고 트랙 전용으로 많이 차를 만들고 있는 GTS까지 있죠. 이렇게 M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부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세부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다 정통적인 순수 오리지널 고성능을 향하고 있습니다. AMG가 조금 더 대중적인 고성능을 뜻한다면 BMW는 약간의 방향을 틀어서 마니아층을 겨냥할 수 있을 만한 차를 내놓고 있죠. 그들의 방향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M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BMW를 좋아하고 BMW가 추구하는 고성능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아주 선호하는 마니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전용 차를 개발한다는 거,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지도 않는 차 뭐하러 만드냐 라는 불편함과 비용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꾸준히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박수를 칠 만한 일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차가 M2 컴페티션이기도 하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감각, 저같이 운전을 좋아하고 자동차 마니아들한테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차가 없습니다.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도 8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가 어디 있을까? 뜯어고치지도 않고 순정으로 말이죠. 이런 느낌에서 봤을 때 M2 컴페티션 그리고 BMW가 추구하는 고성능 M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차는 정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BMW M2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특징, 뚜렷하고 마땅한 경쟁 차종이 없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크게 단점을 콕 집어서 내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물론 단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런 일상 주행에서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게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소리 부분인데요. 컴페티션 라인업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매우 톤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그만 가속 페달 RPM을 높게 밟으면 정말 우렁찬 소리를 토해내는데, 이런 소리가 누군가에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골목길에서 빠르게 지각이야 하고 늦어서 차를 급하게 밟으면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무리수를 던져보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차를 가지고 뭔가 트랙이나 산속, 이런 조용한 산속에서 나 혼자 운전의 즐거움을 즐기기에는 좋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조금 빨리 달릴 경우 남들이 볼 때 이 차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진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저는 선택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세팅값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고 그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일상주행에서 활용을 하시고, 이를 제외한 트랙에서 좀 격하게 타거나 이럴 때는 한껏 컴페티션이 가진 소리를 만끽하면서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단점이라고 꼽기에는 솔직히 운동 성능에 대한 단점은 없고요. 그래서인지 시대가 조금 많이 지나간 요 실내의 감각들이 오히려 더 눈에 띄게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BMW M2 컴페티션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솔직히 이 차는 M2라고 말하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가 됐고요. 기존 M2에서 부품 몇 개 바꾸고 껍데기 디자인 좀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완전히 전혀 새로운 차가 됐고요. 전체적인 엔진 세팅이라든지 동력계에 맞춘 하체 세팅과 비롯해서 전체적인 밸런스 조화가 지금까지 타볼 수 없었던 BMW M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솔직히 M3, M4와 비교해서라도 전혀 꿀릴 게 없는 M의 당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게가 한 1500kg대이거든요. 기존 M2에 비해서는 살짝 올랐는데 전체적인 M 시리즈 라인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가벼운 몸무게를 자랑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점도 분명히 나타나고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아주 경쾌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M 라인업 중에서도 더 이상 막내가 아니라 M 판매 그리고 전체적인 M 라인업에서의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2 컴페티션은 BMW가 가진 M DNA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극강의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하는 소비자한테는 아주 최상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을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더더욱 좋겠죠. 무엇보다도 8천만 원 아래에서 시작하는 이 합리적인 가격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M2를 사면 카본 스포일러가 붙여져 있는 카본 옵션을 꼭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차의 인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름 다양한 M을 타봤는데 M3, M4, M5, 760M을 비롯해서 다양한 M 중에서 역시 고성능에는 작은 차와 경량 아주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M2 컴페티션 충분히 구입 가치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